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적인 즐거움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작심삼일이라는 말 많이 공감하시나요? 새해마다 야심찬 계획을 세우지만 얼마 못 가 흐지부지 되었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종종 꾸준함을 어떤 사람만이 가진 특별한 재능이나 타고난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생각이 거대한 착각임을 신경과학의 관점에서 파헤쳐보려 합니다. 이 지식이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길 바라며 이 소중한 지혜를 주변 분들과도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꾸준함. 그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기술이자 연습이며 삶의 마찰에 의도적으로 맞서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하고 싶은 기분이 들기를 기다림으로써 꾸준해지지 않습니다. 동기부여가 나타나기를 기다려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동기부여란 뇌에서 일어나는 찰나의 화학적 신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고 일시적이며 주변 환경에 너무나 쉽게 휘둘립니다. 만약 당신이 동기부여가 찾아오기를 기다린다면 아마 영원히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기부여가 없는 상태에서도 움직이도록 스스로를 훈련시킨다면 바로 그때 당신은 진정한 무언가를 쌓아 올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꾸준함 속으로 밀어넣는 행위는 사실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둘 사이의 끊임없는 협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현재의 나는 지금 당장의 편안함, 안락함, 그리고 즉각적인 도파민 분비를 원합니다. 반면 미래의 나는 건강, 성공, 평온, 그리고 장기적인 행복을 갈망합니다. 만약 이 역학관계에 당신이 질서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거의 항상 현재의 나가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는 더 크고 더 충동적이며 화학적으로 즉각적인 보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현재의 나가 요구하는 탐닉에 귀 기울일수록 당신의 미래의 나는 점점 더 약해집니다. 그리고 미래의 내가 약해질수록 당신은 인생에 피할 수 없는 도전들을 감당할 능력을 잃게 됩니다. 꾸준함을 강제하는 것은 스스로를 로봇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행동을 조절하는 시스템, 즉 도파민 경로, 신경회로, 생체 리듬, 그리고 스트레스 반응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들을 당신의 목표와 행동을 일치시키는 데 활용하는 고도의 기술입니다. 당신의 뇌가 노력과 보상, 그리고 지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강력한 지렛대를 얻게 됩니다. 더 이상 내면의 갈등의 희생자가 아니라 자기 행동의 설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기본적으로 새로움에 보상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새롭거나 흥미롭거나 예상치 못한 것을 경험할 때 도파민을 분비하죠. 이것이 바로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기는 쉽지만 유지하기는 어려운 이유입니다. 새로움은 곧 사라지고 도파민 수치는 떨어집니다. 한때 흥미진진했던 일은 어느새 지루한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꾸준함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꾸준함이라는 행위 그 자체에서 도파민을 얻도록 뇌를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보상이 아니라 바로 그 반복 행위 자체에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경가소성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해낸다라고 말하는 신경 경로를 반복적으로 강화하면 그 경로는 더 튼튼해지고 더 쉽게 활성화되며 마침내 자동적인 반응이 됩니다.
당신은 기분과 상관없이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변모합니다. 진정한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컨디션이 좋은 날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날에도 해야 할 일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나 동기부여가 넘칠 때는 운동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흥미로울 때는 공부할 수 있고 영감이 떠오를 때는 글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범한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면, 인생의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기 싫을 때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시험입니다. 이제 생리학적 관점에서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의 신경계는 스트레스에 반응하도록 맞춰져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노력을 예상할 때, 특히 즉각적인 보상이 없는 노력을 앞두고 있을 때, 뇌는 그것을 일종의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스트레스 반응이 활성화되고 심박수가 증가하며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상황을 피하고 싶은 강한 끌림을 느낍니다. 하지만 회피는 장기적인 능력을 갉아먹는 단기적인 전략일 뿐입니다. 당신이 하기로 약속했던 일을 건너뛸 때마다 당신의 뇌는 그것을 기록합니다. 비일관성을 암호화하고 스스로를 강화하는 실패의 고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여기에 결정적인 통찰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시스템을 재배선할 수 있습니다. 노력을 보상의 계기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훈련의 고통을 성장의 기쁨과 연관짓도록 뇌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연습을 필요로 합니다. 준비가 되기 전에 어려운 과제에 착수하는 것을 의미하며 작은 성공들을 당신이 되고자 하는 정체성과 연결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신경회로가 그것을 반영할 때까지 이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흥분을 헌신과 혼동합니다. 순간적인 의욕의 분출을 체계적인 행동 시스템과 착각합니다. 흥분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헌신은 지루합니다. 그것은 반복적입니다. 매일 같은 식단을 준비하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불편한 대화를 나누고 글이 떠오르기 전까지의 똑같은 침묵의 시간을 견디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과정이 늘 흥미진진하기를 기다린다면 당신은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지루함을 억지로라도 뚫고 나아간다면 당신의 뇌가 더 쉬운 것을 찾아 비명을 지를 때도 그것을 붙들고 늘어진다면 바로 그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려운 일을 반복할 때 따라오는 그 심리적 마찰을 견뎌낼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 마찰은 멈추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당신이 성장의 가장자리에 서 있다는 신호입니다. 신경생물학적으로 당신이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이겨낼 때마다 의사결정, 집중력, 그리고 의지력을 담당하는 뇌의 일부인 전두엽 피질이 강화됩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꾸준함으로 몰아붙일 때 말 그대로 당신의 뇌를 재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신의 환경을 설계해야 합니다. 시작하는 데 따르는 마찰은 줄이고 그만두는 데 따르는 마찰은 늘려야 합니다. 스마트폰이 방해의 근원이라면 다른 방에 두십시오. 당신의 공간이 나태함을 유발한다면 그 공간을 바꾸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비일관성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새로운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당신의 인생과 건강, 그리고 사명이 걸린 문제 앞에서 실패를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여유는 없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에 대한 투표와 같습니다. 당신은 단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을 조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놓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꾸준함이란 완벽한 수행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끈질긴 복기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실패할 것입니다. 늦잠을 자고 과식을 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핵심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수치심에 빠져 다음 동기부여의 파도가 오기만을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즉시 마음을 다잡고 다시 시작하십니까? 실수와 다음 실행 사이의 그 간격, 그 시간이 바로 당신의 규율을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그 간격을 좁히십시오. 하나의 실수가 두 개가 되게 두지 마십시오. 나쁜 아침이 하루 전체를 망치게 두지 마십시오. 한 번의 건너뛰기 연속 기록의 끝이 되게 두지 마십시오. 빠르게 복구하도록 스스로를 훈련시키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꾸준함입니다. 당신의 가장 중요한 행동들을 운에 맡기지 마십시오. 하루의 설계도 안에 그것들을 구축하십시오. 알람을 설정하고 타이머를 사용하고 전날 밤에 미리 준비하십시오. 옳은 일을 하기는 더 쉽게, 잘못된 일을 하기는 더 어렵게 만드십시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지적인 설계입니다. 의지력은 유한하지만 시스템은 지속 가능합니다. 물론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감정적 저항, 신체적 저항, 환경적 저항. 당신의 뇌는 미루고 정당화하고 변명할 이유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것입니다. 피곤하고 벅차고 혼란스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영구적인 진리가 아닌 일시적인 상태일 뿐입니다. 당신은 행동하기 위해 준비된 기분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에도 불구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행동을 시작하면 처음 몇 분은 힘들 것입니다. 그러다 조금 쉬워지고 마침내는 자동적으로 해내게 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경과학에 기반한 사실입니다.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뇌를 만들고 올바르게 만들어진 뇌는 당신이 내면의 협상 없이도 저항을 뚫고 나아가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규율은 성격 특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경화학적 패턴입니다. 그리고 모든 패턴처럼 그것은 만들어지고 부서지고 다시 재건될 수 있습니다. 매일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지금의 편안함이냐, 나중의 역량이냐, 단기적인 안도냐, 장기적인 힘이냐. 당신은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인생은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보상합니다. 하고 싶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스스로를 꾸준함으로 밀어 넣으십시오. 힘들 때조차, 아니, 특히 힘들 때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꾸준한 행동은 당신의 잠재력을 향한 한 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반복은 혼돈에 맞서는 일격입니다. 모든 작은 선택들이 복리처럼 쌓여 시간이 지나면 그 선택들이 당신을 정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더 나은 감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계획을 그저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실행할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완벽하게가 아니라 그저 가차없이 말입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휴식이나 다른 길을 간절히 원할 때조차 꾸준함을 향해 스스로를 밀어붙일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자유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유와 함께 상황에 이끌리는 대신 당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줄 수 있는 힘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지만 꾸준함은 초인적인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물학 위에 겹겹이 쌓인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뇌는 항상 패턴을 찾고 있습니다. 특정 신호 뒤에 특정 행동이 반복적으로 뒤따르는 것을 보면 뇌는 그것을 예상하고 결국 자동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습관 형성의 원리이자 신경의 효율성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충분한 반복 뒤에만 작동합니다. 시작의 불편함은 나중에 자동화를 얻기 위해 당신이 반드시 지불해야 할 통행료와 같습니다. 초기의 실패들을 당신이 꾸준할 수 없다는 증거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 실수들 자체가 바로 뇌를 재배선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뇌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약한 시냅스 연결은 잘라내고 반복된 행동으로 강화된 연결은 더욱 튼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일어나기 싫을 때 일찍 일어나는 매 순간, 피곤할 때 운동을 해내는 매 순간, 당신은 말 그대로 당신의 뇌를 더 꾸준한 버전의 당신으로 조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겉으로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당신의 뇌 속에서는 거대한 재조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의 모든 의지력을 필요로 했던 그 행동이 자동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자신감은 꾸준함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그 부산물입니다. 당신은 해야 할 일을 반복적으로 해냄으로써 스스로를 믿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지킴으로써 자신에 대한 신뢰를 얻습니다. 의도, 행동, 강화. 이 순환을 한 번이 아니라 수천 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목소리는 비평가가 아니라 코치가 되어야 합니다. 정직하고 단호하며 지지해주고 동시에 요구하는 코치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꾸준함이야말로 모든 것을 가르는 진정한 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재능도 자원도 도움이 되지만 꾸준함은 복리로 불어납니다. 그것은 기술, 평판, 신뢰성,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만듭니다. 당신 마음이 멈춰라고 말할 때 당신은 가자고 말해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이 아니라고 말할 때 당신은 지금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세상이 나중에라고 말할 때 당신은 오늘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자유를 원하십니까? 스스로를 꾸준함 속으로 밀어 넣으십시오. 그것만이 가질 가치가 있는 유일한 종류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신뢰할 자유, 나타날 자유, 그리고 박수갈채나 허락 없이 지체 없이 몇 번이고 실행할 자유 말입니다. 그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당신 자신이 될 때까지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 자신이 되었을 때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심오한 무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그 과제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그 과제를 해내는 과정이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꾸준함은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혁의 과정입니다. 사람들이 포기하는 이유는 목표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 거의 아닙니다. 비일관성의 고통이 쌓이고 쌓여 감당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덫을 피하십시오. 당신의 행동을 조건부로 만들지 마십시오. 기분이 좋거나 쉽거나 재미있어야만 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대신 어떤 질문도 없이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고통을 즐기기 때문이 아니라 자유로워지는 것을 즐기기 때문입니다. 모든 꾸준한 행동은 진전뿐만 아니라 자존감을 쌓습니다. 우리는 말한 것을 행동하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 똑같은 기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겠습니까? 혼자 있을 때조차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될수록 당신의 내면 세계는 안정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에서 허락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중심을 잡고 닻을 내리게 되며 그 지점에서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근육이 긴장 속에서 성장하듯 당신의 정신은 마찰 속의 꾸준함을 통해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됩니다. 그 마찰은 당신이 망가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장 신호가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적응이 진행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불편함 속에 머무르도록 스스로를 강제하십시오. 멈추고 싶은 충동과 함께 앉아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것을 관찰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저항이 말을 걸게 내버려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기를 선택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는 행위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 당신이 단 한 가지에만 꾸준해질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것에도 꾸준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게으르고 동기부여가 없고 비일관적이라는 당신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단지 이야기일 뿐 실제가 아니었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그 이야기를 증거로 대체했습니다. 증거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일을 시작하는 사람을 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끝내는 사람, 계속하는 사람, 힘든 하루를 보낸 뒤 일어나 다시 가자고 말하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변화를 만들고 위대함을 건설합니다. 한번 해낸 사람이 아니라 새로움이 사라진 지 한참 뒤에도 계속해서 나타났던 사람들 말입니다. 결과는 언제나 노력을 뒤따라옵니다. 꾸준한 사람은 그것을 알기에 즉각적인 보상이 없어도 계속 나아갑니다. 그들은 이게 효과가 있나? 라고 묻지 않습니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스템이 곧 성공이고 루틴이 곧 승리이며 나타나는 행위 자체가 승리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해도 여전히 막힌 것처럼 느껴지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지치고 영감이 없고 심지어 화가 나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날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의 한계가 시험받는 곳, 성장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화려한 순간이 아니라 누구도 당신이 그만두는 것을 탓하지 않을 그 순간, 당신이 멈추지 않았을 때 진정한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당신의 삶에 닻을 내리고 의식을 만들고 동기부여가 실패할 때 당신을 붙잡아줄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완벽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실패할 것입니다. 하지만 꾸준함은 불완전함에 의해 깨지는 것이 아니라 포기함으로써 깨집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한 후에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재조정하고 스스로를 바로잡습니까? 아니면 스스로를 파괴합니까? 길을 벗어났을 때 무자비할 정도로 빠르게 길 위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럴 때마다 당신은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신경 경로를 강화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배선은 본능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나타날지 말지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당신이니까요. 멈추는 것이 계속하는 것보다 더 부자연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목표를 달성했을 때가 아니라 그 행동이 일상이 되었을 때 일어납니다. 이제 당신은 남들보다 오래 버틸 수 있고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꾸준하기 때문입니다. 훗날 사람들이 당신에게 어떻게 해냈냐고 물을 때 당신에게는 화려한 대답이 없을 것입니다. 비밀이나 비법도 없을 겁니다. 당신은 그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꾸준하도록 스스로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 진실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의미 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지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적인 즐거움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작심삼일이라는 말 많이 공감하시나요? 새해마다 야심찬 계획을 세우지만 얼마 못 가 흐지부지 되었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종종 꾸준함을 어떤 사람만이 가진 특별한 재능이나 타고난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생각이 거대한 착각임을 신경과학의 관점에서 파헤쳐보려 합니다. 이 지식이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길 바라며 이 소중한 지혜를 주변 분들과도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꾸준함. 그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기술이자 연습이며 삶의 마찰에 의도적으로 맞서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하고 싶은 기분이 들기를 기다림으로써 꾸준해지지 않습니다. 동기부여가 나타나기를 기다려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동기부여란 뇌에서 일어나는 찰나의 화학적 신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고 일시적이며 주변 환경에 너무나 쉽게 휘둘립니다. 만약 당신이 동기부여가 찾아오기를 기다린다면 아마 영원히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기부여가 없는 상태에서도 움직이도록 스스로를 훈련시킨다면 바로 그때 당신은 진정한 무언가를 쌓아 올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꾸준함 속으로 밀어넣는 행위는 사실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둘 사이의 끊임없는 협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현재의 나는 지금 당장의 편안함, 안락함, 그리고 즉각적인 도파민 분비를 원합니다. 반면 미래의 나는 건강, 성공, 평온, 그리고 장기적인 행복을 갈망합니다. 만약 이 역학관계에 당신이 질서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거의 항상 현재의 나가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는 더 크고 더 충동적이며 화학적으로 즉각적인 보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현재의 나가 요구하는 탐닉에 귀 기울일수록 당신의 미래의 나는 점점 더 약해집니다. 그리고 미래의 내가 약해질수록 당신은 인생에 피할 수 없는 도전들을 감당할 능력을 잃게 됩니다. 꾸준함을 강제하는 것은 스스로를 로봇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행동을 조절하는 시스템, 즉 도파민 경로, 신경회로, 생체 리듬, 그리고 스트레스 반응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들을 당신의 목표와 행동을 일치시키는 데 활용하는 고도의 기술입니다. 당신의 뇌가 노력과 보상, 그리고 지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강력한 지렛대를 얻게 됩니다. 더 이상 내면의 갈등의 희생자가 아니라 자기 행동의 설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기본적으로 새로움에 보상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새롭거나 흥미롭거나 예상치 못한 것을 경험할 때 도파민을 분비하죠. 이것이 바로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기는 쉽지만 유지하기는 어려운 이유입니다. 새로움은 곧 사라지고 도파민 수치는 떨어집니다. 한때 흥미진진했던 일은 어느새 지루한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꾸준함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꾸준함이라는 행위 그 자체에서 도파민을 얻도록 뇌를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보상이 아니라 바로 그 반복 행위 자체에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경가소성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해낸다라고 말하는 신경 경로를 반복적으로 강화하면
그 경로는 더 튼튼해지고 더 쉽게 활성화되며 마침내 자동적인 반응이 됩니다. 당신은 기분과 상관없이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변모합니다. 진정한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컨디션이 좋은 날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날에도 해야 할 일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나 동기부여가 넘칠 때는 운동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흥미로울 때는 공부할 수 있고 영감이 떠오를 때는 글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범한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면, 인생의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기 싫을 때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시험입니다. 이제 생리학적 관점에서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의 신경계는 스트레스에 반응하도록 맞춰져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노력을 예상할 때, 특히 즉각적인 보상이 없는 노력을 앞두고 있을 때, 뇌는 그것을 일종의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스트레스 반응이 활성화되고 심박수가 증가하며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상황을 피하고 싶은 강한 끌림을 느낍니다. 하지만 회피는 장기적인 능력을 갉아먹는 단기적인 전략일 뿐입니다. 당신이 하기로 약속했던 일을 건너뛸 때마다 당신의 뇌는 그것을 기록합니다. 비일관성을 암호화하고 스스로를 강화하는 실패의 고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여기에 결정적인 통찰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시스템을 재배선할 수 있습니다. 노력을 보상의 계기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훈련의 고통을 성장의 기쁨과 연관짓도록 뇌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연습을 필요로 합니다. 준비가 되기 전에 어려운 과제에 착수하는 것을 의미하며 작은 성공들을 당신이 되고자 하는 정체성과 연결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신경회로가 그것을 반영할 때까지 이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흥분을 헌신과 혼동합니다. 순간적인 의욕의 분출을 체계적인 행동 시스템과 착각합니다. 흥분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헌신은 지루합니다. 그것은 반복적입니다. 매일 같은 식단을 준비하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불편한 대화를 나누고 글이 떠오르기 전까지의 똑같은 침묵의 시간을 견디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과정이 늘 흥미진진하기를 기다린다면 당신은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지루함을 억지로라도 뚫고 나아간다면 당신의 뇌가 더 쉬운 것을 찾아 비명을 지를 때도 그것을 붙들고 늘어진다면 바로 그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려운 일을 반복할 때 따라오는 그 심리적 마찰을 견뎌낼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 마찰은 멈추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당신이 성장의 가장자리에 서 있다는 신호입니다. 신경생물학적으로 당신이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이겨낼 때마다 의사결정, 집중력, 그리고 의지력을 담당하는 뇌의 일부인 전두엽 피질이 강화됩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꾸준함으로 몰아붙일 때 말 그대로 당신의 뇌를 재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신의 환경을 설계해야 합니다. 시작하는 데 따르는 마찰은 줄이고 그만두는 데 따르는 마찰은 늘려야 합니다. 스마트폰이 방해의 근원이라면 다른 방에 두십시오. 당신의 공간이 나태함을 유발한다면 그 공간을 바꾸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비일관성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새로운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당신의 인생과 건강, 그리고 사명이 걸린 문제 앞에서 실패를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여유는 없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에 대한 투표와 같습니다. 당신은 단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을 조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놓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꾸준함이란 완벽한 수행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끈질긴 복기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실패할 것입니다. 늦잠을 자고 과식을 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핵심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수치심에 빠져 다음 동기부여의 파도가 오기만을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즉시 마음을 다잡고 다시 시작하십니까? 실수와 다음 실행 사이의 그 간격, 그 시간이 바로 당신의 규율을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그 간격을 좁히십시오. 하나의 실수가 두 개가 되게 두지 마십시오. 나쁜 아침이 하루 전체를 망치게 두지 마십시오. 한 번의 건너뛰기 연속 기록의 끝이 되게 두지 마십시오. 빠르게 복구하도록 스스로를 훈련시키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꾸준함입니다. 당신의 가장 중요한 행동들을 운에 맡기지 마십시오. 하루의 설계도 안에 그것들을 구축하십시오. 알람을 설정하고 타이머를 사용하고 전날 밤에 미리 준비하십시오. 옳은 일을 하기는 더 쉽게, 잘못된 일을 하기는 더 어렵게 만드십시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지적인 설계입니다. 의지력은 유한하지만 시스템은 지속 가능합니다. 물론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감정적 저항, 신체적 저항, 환경적 저항. 당신의 뇌는 미루고 정당화하고 변명할 이유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것입니다. 피곤하고 벅차고 혼란스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영구적인 진리가 아닌 일시적인 상태일 뿐입니다. 당신은 행동하기 위해 준비된 기분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에도 불구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행동을 시작하면 처음 몇 분은 힘들 것입니다. 그러다 조금 쉬워지고 마침내는 자동적으로 해내게 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경과학에 기반한 사실입니다.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뇌를 만들고 올바르게 만들어진 뇌는 당신이 내면의 협상 없이도 저항을 뚫고 나아가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규율은 성격 특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경화학적 패턴입니다. 그리고 모든 패턴처럼 그것은 만들어지고 부서지고 다시 재건될 수 있습니다. 매일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지금의 편안함이냐, 나중의 역량이냐, 단기적인 안도냐, 장기적인 힘이냐. 당신은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인생은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보상합니다. 하고 싶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스스로를 꾸준함으로 밀어 넣으십시오. 힘들 때조차, 아니, 특히 힘들 때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꾸준한 행동은 당신의 잠재력을 향한 한 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반복은 혼돈에 맞서는 일격입니다. 모든 작은 선택들이 복리처럼 쌓여 시간이 지나면 그 선택들이 당신을 정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더 나은 감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계획을 그저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실행할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완벽하게가 아니라 그저 가차없이 말입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휴식이나 다른 길을 간절히 원할 때조차 꾸준함을 향해 스스로를 밀어붙일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자유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유와 함께 상황에 이끌리는 대신 당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줄 수 있는 힘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지만
꾸준함은 초인적인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물학 위에 겹겹이 쌓인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뇌는 항상 패턴을 찾고 있습니다. 특정 신호 뒤에 특정 행동이 반복적으로 뒤따르는 것을 보면 뇌는 그것을 예상하고 결국 자동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습관 형성의 원리이자 신경의 효율성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충분한 반복 뒤에만 작동합니다. 시작의 불편함은 나중에 자동화를 얻기 위해 당신이 반드시 지불해야 할 통행료와 같습니다. 초기의 실패들을 당신이 꾸준할 수 없다는 증거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 실수들 자체가 바로 뇌를 재배선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뇌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약한 시냅스 연결은 잘라내고 반복된 행동으로 강화된 연결은 더욱 튼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일어나기 싫을 때 일찍 일어나는 매 순간, 피곤할 때 운동을 해내는 매 순간, 당신은 말 그대로 당신의 뇌를 더 꾸준한 버전의 당신으로 조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겉으로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당신의 뇌 속에서는 거대한 재조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의 모든 의지력을 필요로 했던 그 행동이 자동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자신감은 꾸준함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그 부산물입니다. 당신은 해야 할 일을 반복적으로 해냄으로써 스스로를 믿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지킴으로써 자신에 대한 신뢰를 얻습니다. 의도, 행동, 강화. 이 순환을 한 번이 아니라 수천 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목소리는 비평가가 아니라 코치가 되어야 합니다. 정직하고 단호하며 지지해주고 동시에 요구하는 코치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꾸준함이야말로 모든 것을 가르는 진정한 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재능도 자원도 도움이 되지만 꾸준함은 복리로 불어납니다. 그것은 기술, 평판, 신뢰성,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만듭니다. 당신 마음이 멈춰라고 말할 때 당신은 가자고 말해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이 아니라고 말할 때 당신은 지금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세상이 나중에라고 말할 때 당신은 오늘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자유를 원하십니까? 스스로를 꾸준함 속으로 밀어 넣으십시오. 그것만이 가질 가치가 있는 유일한 종류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신뢰할 자유, 나타날 자유, 그리고 박수갈채나 허락 없이 지체 없이 몇 번이고 실행할 자유 말입니다. 그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당신 자신이 될 때까지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 자신이 되었을 때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심오한 무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그 과제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그 과제를 해내는 과정이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꾸준함은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혁의 과정입니다. 사람들이 포기하는 이유는 목표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 거의 아닙니다. 비일관성의 고통이 쌓이고 쌓여 감당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덫을 피하십시오. 당신의 행동을 조건부로 만들지 마십시오. 기분이 좋거나 쉽거나 재미있어야만 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대신 어떤 질문도 없이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고통을 즐기기 때문이 아니라 자유로워지는 것을 즐기기 때문입니다. 모든 꾸준한 행동은 진전뿐만 아니라 자존감을 쌓습니다. 우리는 말한 것을 행동하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 똑같은 기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겠습니까? 혼자 있을 때조차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될수록 당신의 내면 세계는 안정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에서 허락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중심을 잡고 닻을 내리게 되며 그 지점에서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근육이 긴장 속에서 성장하듯 당신의 정신은 마찰 속의 꾸준함을 통해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됩니다. 그 마찰은 당신이 망가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장 신호가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적응이 진행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불편함 속에 머무르도록 스스로를 강제하십시오. 멈추고 싶은 충동과 함께 앉아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것을 관찰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저항이 말을 걸게 내버려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기를 선택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는 행위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 당신이 단 한 가지에만 꾸준해질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것에도 꾸준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게으르고 동기부여가 없고 비일관적이라는 당신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단지 이야기일 뿐 실제가 아니었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그 이야기를 증거로 대체했습니다. 증거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일을 시작하는 사람을 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끝내는 사람, 계속하는 사람, 힘든 하루를 보낸 뒤 일어나 다시 가자고 말하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변화를 만들고 위대함을 건설합니다. 한번 해낸 사람이 아니라 새로움이 사라진 지 한참 뒤에도 계속해서 나타났던 사람들 말입니다. 결과는 언제나 노력을 뒤따라옵니다. 꾸준한 사람은 그것을 알기에 즉각적인 보상이 없어도 계속 나아갑니다. 그들은 이게 효과가 있나? 라고 묻지 않습니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스템이 곧 성공이고 루틴이 곧 승리이며 나타나는 행위 자체가 승리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해도 여전히 막힌 것처럼 느껴지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지치고 영감이 없고 심지어 화가 나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날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의 한계가 시험받는 곳, 성장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화려한 순간이 아니라 누구도 당신이 그만두는 것을 탓하지 않을 그 순간, 당신이 멈추지 않았을 때 진정한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당신의 삶에 닻을 내리고 의식을 만들고 동기부여가 실패할 때 당신을 붙잡아줄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완벽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실패할 것입니다. 하지만 꾸준함은 불완전함에 의해 깨지는 것이 아니라 포기함으로써 깨집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한 후에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재조정하고 스스로를 바로잡습니까? 아니면 스스로를 파괴합니까? 길을 벗어났을 때 무자비할 정도로 빠르게 길 위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럴 때마다 당신은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신경 경로를 강화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배선은 본능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나타날지 말지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당신이니까요. 멈추는 것이 계속하는 것보다 더 부자연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목표를 달성했을 때가 아니라 그 행동이 일상이 되었을 때 일어납니다. 이제 당신은 남들보다 오래 버틸 수 있고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꾸준하기 때문입니다. 훗날 사람들이 당신에게 어떻게 해냈냐고 물을 때 당신에게는 화려한 대답이 없을 것입니다. 비밀이나 비법도 없을 겁니다. 당신은 그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꾸준하도록 스스로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
진실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의미 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지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적인 즐거움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작심삼일이라는 말 많이 공감하시나요? 새해마다 야심찬 계획을 세우지만 얼마 못 가 흐지부지 되었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종종 꾸준함을 어떤 사람만이 가진 특별한 재능이나 타고난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생각이 거대한 착각임을 신경과학의 관점에서 파헤쳐보려 합니다. 이 지식이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길 바라며 이 소중한 지혜를 주변 분들과도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꾸준함. 그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기술이자 연습이며 삶의 마찰에 의도적으로 맞서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하고 싶은 기분이 들기를 기다림으로써 꾸준해지지 않습니다. 동기부여가 나타나기를 기다려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동기부여란 뇌에서 일어나는 찰나의 화학적 신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고 일시적이며 주변 환경에 너무나 쉽게 휘둘립니다. 만약 당신이 동기부여가 찾아오기를 기다린다면 아마 영원히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기부여가 없는 상태에서도 움직이도록 스스로를 훈련시킨다면 바로 그때 당신은 진정한 무언가를 쌓아 올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꾸준함 속으로 밀어넣는 행위는 사실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둘 사이의 끊임없는 협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현재의 나는 지금 당장의 편안함, 안락함, 그리고 즉각적인 도파민 분비를 원합니다. 반면 미래의 나는 건강, 성공, 평온, 그리고 장기적인 행복을 갈망합니다. 만약 이 역학관계에 당신이 질서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거의 항상 현재의 나가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는 더 크고 더 충동적이며 화학적으로 즉각적인 보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현재의 나가 요구하는 탐닉에 귀 기울일수록 당신의 미래의 나는 점점 더 약해집니다. 그리고 미래의 내가 약해질수록 당신은 인생에 피할 수 없는 도전들을 감당할 능력을 잃게 됩니다. 꾸준함을 강제하는 것은 스스로를 로봇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행동을 조절하는 시스템, 즉 도파민 경로, 신경회로, 생체 리듬, 그리고 스트레스 반응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들을 당신의 목표와 행동을 일치시키는 데 활용하는 고도의 기술입니다. 당신의 뇌가 노력과 보상, 그리고 지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강력한 지렛대를 얻게 됩니다. 더 이상 내면의 갈등의 희생자가 아니라 자기 행동의 설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기본적으로 새로움에 보상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새롭거나 흥미롭거나 예상치 못한 것을 경험할 때 도파민을 분비하죠. 이것이 바로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기는 쉽지만 유지하기는 어려운 이유입니다. 새로움은 곧 사라지고 도파민 수치는 떨어집니다. 한때 흥미진진했던 일은 어느새 지루한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꾸준함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꾸준함이라는 행위 그 자체에서 도파민을 얻도록 뇌를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보상이 아니라 바로 그 반복 행위 자체에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경가소성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해낸다라고 말하는 신경 경로를 반복적으로 강화하면 그 경로는 더 튼튼해지고 더 쉽게 활성화되며 마침내 자동적인 반응이 됩니다. 당신은 기분과 상관없이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변모합니다. 진정한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컨디션이 좋은 날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날에도 해야 할 일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나 동기부여가 넘칠 때는 운동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흥미로울 때는 공부할 수 있고 영감이 떠오를 때는 글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범한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면, 인생의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기 싫을 때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시험입니다. 이제 생리학적 관점에서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의 신경계는 스트레스에 반응하도록 맞춰져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노력을 예상할 때, 특히 즉각적인 보상이 없는 노력을 앞두고 있을 때, 뇌는 그것을 일종의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스트레스 반응이 활성화되고 심박수가 증가하며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상황을 피하고 싶은 강한 끌림을 느낍니다. 하지만 회피는 장기적인 능력을 갉아먹는 단기적인 전략일 뿐입니다. 당신이 하기로 약속했던 일을 건너뛸 때마다 당신의 뇌는 그것을 기록합니다. 비일관성을 암호화하고 스스로를 강화하는 실패의 고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여기에 결정적인 통찰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시스템을 재배선할 수 있습니다. 노력을 보상의 계기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훈련의 고통을 성장의 기쁨과 연관짓도록 뇌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연습을 필요로 합니다. 준비가 되기 전에 어려운 과제에 착수하는 것을 의미하며 작은 성공들을 당신이 되고자 하는 정체성과 연결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신경회로가 그것을 반영할 때까지 이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흥분을 헌신과 혼동합니다. 순간적인 의욕의 분출을 체계적인 행동 시스템과 착각합니다. 흥분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헌신은 지루합니다. 그것은 반복적입니다. 매일 같은 식단을 준비하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불편한 대화를 나누고 글이 떠오르기 전까지의 똑같은 침묵의 시간을 견디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과정이 늘 흥미진진하기를 기다린다면 당신은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지루함을 억지로라도 뚫고 나아간다면 당신의 뇌가 더 쉬운 것을 찾아 비명을 지를 때도 그것을 붙들고 늘어진다면 바로 그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려운 일을 반복할 때 따라오는 그 심리적 마찰을 견뎌낼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 마찰은 멈추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당신이 성장의 가장자리에 서 있다는 신호입니다. 신경생물학적으로 당신이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이겨낼 때마다 의사결정, 집중력, 그리고 의지력을 담당하는 뇌의 일부인 전두엽 피질이 강화됩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꾸준함으로 몰아붙일 때 말 그대로 당신의 뇌를 재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신의 환경을 설계해야 합니다. 시작하는 데 따르는 마찰은 줄이고 그만두는 데 따르는 마찰은 늘려야 합니다. 스마트폰이 방해의 근원이라면 다른 방에 두십시오. 당신의 공간이 나태함을 유발한다면 그 공간을 바꾸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비일관성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새로운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당신의 인생과 건강, 그리고 사명이 걸린 문제 앞에서 실패를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여유는 없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에 대한 투표와 같습니다. 당신은 단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을 조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놓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꾸준함이란 완벽한 수행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끈질긴 복기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실패할 것입니다. 늦잠을 자고, 과식을 하고,